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천목련입니다. 을사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병원연의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점에서 지천목련이 오늘은 1971년생 신해생분들 2026년 병원연 한 해에 신년 운세를 좀 종합적으로 봐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제 신해생분들이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전개될 것인지 참 간단하게 제가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026년 불의 해고 뜨거운 태양 아래 질주하는 적토마를 탄 것 같은 그런 한 해가 신해생분들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우리 71년생 신해생 분들은 뭐라고 할까, 그 단단해진 그런 내공이 빛을 발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길 속에서 더 단단해진 금이, 신금, 금이 이렇게 나오는, 제대로 딱 모양을 잡아서 나오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내년에 신해생 분들이 정말 활동적인 그 역량이 많아지거나 넓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뭐 저는 명리학을 보는 분들은 명리학을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명리학으로 내년에 봤을 때는 만으로는 55세에 해당되잖아요. 뭐 세는 나이는 56세라 하지만, 그래서 55세를 봤을 때는 인생을 통틀어서 55세는 중간 기점으로 봅니다. 55세 이전과 이후로 인생이 이렇게 전반 후반으로 나눠지는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 한 해에 우리 신해생분들이 아주 인생을 설계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병원연의 강한 그 화의 기운은 우리 신해생분들의 잠재력을 적극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사회적으로 명예와 활동성을 아주 크게 발복을 시키는 그런 기운을 신해생분들 모두에게 그런 기운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본인의 기운과 또 병원연의 세운이 부딪히는 그런 지점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완급 조절이 성공의 핵심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은 뭐냐, 서두르지 말란 소리예요.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변화가 나의 앞에 다가온다면 침착하게 그 변화에 대응을 한다면 인생에 보다 큰 그런 확실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내년에 2026년 우리 신해생 분들이 맞이하게 될 그럴 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금전을 논하지 않고는 지금 삶에 대해서는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신해생분들의 금전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년 병원연의 흐름에 비춰 볼 때 또 우리 신해생분들의 신금의 그런 기운을 비추어 볼 때 금전적인 흐름은 전반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지출 관리만 잘 한다면 풍족한 금고 안에 현금이 풍족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수입 쪽으로 놓고 보면 그동안에 노력해온 그런 결과물이 그 고정 수입으로 갈 수가 있겠고요. 또한 고정 수입이 조금 더 중대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회사 생활을 하거나 공직에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신입생 분들한테도 보너스나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기대해 볼 만 하겠고요.
또 혹은 부수적인 그런 수입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수입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고 있겠지만 조금 이렇게 주식 같은 거 이런 거도 조금 기쁜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부수입을 내가 하시는 분들,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럴 때는 주의점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만큼 또 나가는 것이 또 만만치 않은 그런 한 해거든요. 불이해고 병호해의 신금이 만났기 때문에 출렁이는 파도 또한 잔잔한 파도가 될 수가 없어요. 파도 자체가 출렁이기 때문에 그만큼 곡선이 있기 때문에 높낮이가 확실하게 눈에 띄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버는 것만큼 지출 또한 그에 못지않게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또 뭐 그 품위 유지비 같은 것도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런 자리가 많이 생기는 한 해이기도 하고, 또 뭐 체면을 차리려고 또 지출이나 또 주변 지인들에게 베풀지 않으면 또 면목에 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출 관리, 자산 관리, 요런 거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좋으면 그냥 100%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있으면 또 안 좋은 것도 들어오거든요. 이것이 이치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혜생분들이 내년에는 그 상반기, 중반기보다는요, 하반기에는 목돈이나 그런 여유자금, 뜻밖의 그 횡재수라든가, 이런 재물이 들어올 확률이 거의 정말 80% 이상으로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동안 울산연부터 시작해서 요몇 년 전부터 내가 꾸준히 갈고 닦은 그런 데서 횡재수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뜻하지 않게 가정적으로나 그런 지출이 그만큼 많이 나갔지만 하반기에는 정말 생각지도 않던 그런 재물이라든가 횡재수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 내년에는 어쨌든 하반기에 들어서서 음력 9월부터는 꽤나 그래도 그런 기운이 발복할, 또 뭐 생각지도 않게 유사한 상속을 받아서 뭐 집이라든가 문서 이런 거 받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각자 상황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내년에는 횡재수 이런 게 신혜생분들한테는 반드시 있다. 자, 우리 내년에 우리 신혜생분들이 그렇게 활동의 변화와 정말 긍정적인 그런 삶의 기복이 더 높아지는 그런 한 해에 맞추어서 내년에 우리 신혜생분들이 해야 될 조심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애정적인 면에서나 대인관계 요런 데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그럴 기운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해라던가 배려 요게 아주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병원운이라는 게 뜨거운 그런 해이기 때문에 신혜생분들이 그것을 뭘로 느끼냐면 뭐 날씨나 이런 것에서 뜨거운 것을 느끼는 것보다는 내 감정적인 소모가 상당히 뜨겁게 그렇게 저기 그 소모가 이렇게 고갈이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감정의 기복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기혼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사소한 오해라든가 그런 다툼이 크게 번질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들어오고요. 말 한 양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조금 그게 더 크게 불길이 번지듯이 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사소한 오해 같은 거는 빨리빨리 그때 당시에 다
화해해서 풀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더 불길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주 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싱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그렇게 병원위원회 정말 거센 불길을 따라서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특히 공적인 자리나 또 모임에서 대화가 잘 통하는 그런 인연을 만날 수가 있고요. 또 그거 뭐라고 말하죠? 자연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도 있을 것 같고, 내년에는 대화라든가 나의 뜻이라든가 나의 취미생활 이런 것에 상당히 근접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들어올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싱글이신 분들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내년 그 한 해의 기운으로 좋은 인연들을 만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대인관계로 놓고 봤을 때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도 우리 신혜생분들이 조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우 같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것은 뭐냐면 남의 눈치를 잘 이렇게 보면서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기운이 강한 우리 신혜생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대인관계에서 우리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언니 동생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아주 그런 좋은 기운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혜생분들이 그렇게 남의 마음을 잘 훔치고 아주 여우짓 같은 그런 이쁜 짓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못지않게 시기 질투를 당하시는 신혜생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신혜생분들이 못나지 않고 잘난 신혜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달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내년에 사회적인 생활을 하시는 신혜생분들한테는 시기나 질투 이런 것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내가 좀 어리숙하게 보이는 것이 현명해요. 나 잘났다고 바른 말만 하고 정말 정답만 말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시기 질투를 한 몸에 받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불같은 한 해는 내가 조금 모자란다 생각하고요, 양보를 하고 아는 말도 상대방이 먼저 하게끔 배려를 하고 이끌어내게끔 이렇게 아주 그런 시간도 주고 타임도 좀 잘 이렇게 해가지고 나보다도 앞에 사람을 더 죽여주고 요런 제스처만 하신다면요, 그 상당히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함만 유지하면요, 관계를 아주 보다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이기도 해요. 우리 신혜생분들이 요런 문제는 뭐 딱 2026년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혜생분들이 조금 바짝바짝하신 분들이 좀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삶에 요런 부분은 조금 받아들여서 보다 유연한 인간관계를 가시는 것이 결국에는 나한테는 이득이다.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년에 우리 신혜생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영업을 하시는 분들, 뭐 가게 내 사업을 하거나 내 동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다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새로운 시장 개척이나 또 신규 아이템 도입에 조금 울산에는 좀 부진했다면 내년에는 새로운 운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기보다는요, 좀 주변에 좀 선배들이라든가 좀 내가 어드바이스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요, 좀 상의들을 좀 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뭐 아이템이나 뭐 이런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도움 좀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겠고요. 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그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무슨 아무 사람이나 가깝게 지내는 언니라든가 뭐 형님 이런 분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보다는 전문 지식을 갖춘
그런 분들한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있던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스타트 승부는 하반기, 적어도 중반기 지나서 결정해서 이행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운을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반기까지는 다 점검하고 결정하고, 중반기, 적어도 중반기 이후부터, 아주 길하기는 하반기부터는 내가 직접 이제는 스타트를 던지는 거예요. 과감하게 한번 해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공직에 계시는 우리 그 신입생분들도 이제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내년에는 좀 승진도 계시는 곳에서 그동안에 승진이 잘 안 됐던 분들, 그런 분들이 승진이 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입어야 될 옷을 못 입고 다른 옷을 입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잘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하는 위치에서 승진이 되거나 이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하는 것보다는 조금 내가 보고 있던 곳으로 승진을 하거나 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 승진이고 분명 이직이지만 좋은 곳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감이 그만큼 무거워지는 그런 해입니다. 또한 그런 속에서도 그래도 오랫동안 또 공들여온, 내가 승진을 하지 않고 이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오랫동안 공들여온 프로젝트나 그런 것들이 성공을 하거나 또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신입생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이렇게 양날의 칼같이 좀 나누는데, 요것은 본인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아마 이게 나하고 비슷하다, 나하고 지금 상황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것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잘하는 전문 지식 외에 다른 곳으로 승진하거나 이직하는 분들이 또 계셔서 책임적인 그런 책임감이 무거워지는 한 해이기도 하지만, 또한 내가 이때까지 공들여온 그런 프로젝트나 그런 것에서 아주 노력의 인정을 받고 또 능력의 인정을 받아서 승진하거나 보너스를 받거나 이런 분들도 신입생분들이 계신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직이나 전직을 고려하는 그런 신입생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직이나 이렇게 전직을 제안을 받았다, 그런 제안이 들어왔다, 이럴 때는 조건보다는요,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본인이 편안한, 내가 저쪽에 난 좀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런 환경인지 먼저 알아보세요. 돈이, 월급으로 볼 때 돈이 조금 높다든가 이런 것만 따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돈 쫓아서, 월급이 높이를 쫓아서, 지금은 힘들어서 돈을 쫓지만 그때 가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저쪽에 가면 마음이 좀 편할 수 있겠는지, 요것을 따져서, 실속을 따져서 옮기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직이나 전직 이런 분들은요, 4월과 5월에 많이 해당이 되겠고요. 하반기에서는 9월이 지나서 10월, 11월, 12월에는 다 이동의 그런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가려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입생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윗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아랫사람들과의 소통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입생 분들은 아랫분들이 잘 따라주고 아랫분들이 받들어서 모셔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신입생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신입생 분들이 부하들이 응원과 부하들의 메시지가
신혜생 나 자신한테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 후배들한테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후배들이 신혜생분들의 자리를 더 공고하게 해줄 수가 있고 신혜생분들의 명예를 높일 수 있게끔 응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혜생분들이 윗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아랫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혜생분들 우리 건강운을 놓고 볼 때 내년에는 일부러라도 나 자신한테 휴식을 좀 주셔야 돼요. 내년에는 달리자 마라톤 정마라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프 마라톤도 마라톤이니까 조금씩 쉬면서 일부러라도 쉬어야 과열 상태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 신혜생분들이 나이는 좀 어리지만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고 그런 일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혈압이라든가 심혈관 그리고 그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거를 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이라든가 또 두통 이런 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약만 드시고 하지 말고 운동 같은 거 물도 충분히 드시고 반신욕이라든가 또 명상 이런 거 요가라든가 그리고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을 많이 이용을 하셔도 좋고요. 무리한 운동 이런 것보다는 차분한 운동 이런 것들이 적합해요. 그 중에서 그래도 무리하다 하는 건 그 중에서도 그래도 산행이 가장 알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높은 산행 몇 시간씩 하는 산행보다는 가까운 곳에 한두 시간이라도 좀 생각들을 정리를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산행을 하실 것을 제가 권고해 드립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을 빼놓으면 안 돼요. 평소 불편하거나 이렇게 느꼈던 불편했던 그런 부위는 지나치지 마세요. 반드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고요. 지금부터 검사 받을 것을 저는 권해드려요. 그래서 내년 초에라든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운은 말짱 도루암이 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혜생분들이 건강관리 확실하게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우리 신혜생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매매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동산 매매운 이거 정말 모든 분들한테 정말 노답. 매매운은 정말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변화에 따라서 매매운이 시시각각 대통령이 바뀌어도 매매운이 제일 먼저 부동산 업계가 출렁이는 게 매매운이잖아요. 또 반대로 말하면 부동산 업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운 때문에 정말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내년 2026년 우리 신혜생분들이 매매운을 보면 내년도 역시 큰 매매 같은 거는 조금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매매를 하신다 이러면 하실 계획이 있거나 이미 무독 매매를 내놨다 이러면 내년의 흐름을 잘 봐가면서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모든 분들이 신혜생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띠분들이 상반기에는 을사년의 기운을 같이 끌고 가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음력으로 놓고 보면 한 7월쯤 어쨌든 중반기 지나서부터는 부동산 운도 서서히 열리고 하기 때문에 팔지 못했던 분들이 매수자가 좀 나타날 그런 기운도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을사년도에 정말 가격을 낮추고 해도 팔리지 않았던 그 매물을 내년에는 다시 원 가격으로 올려보실 것을 권해드려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낮추지 말고 원 가격을 어느 정도 비중을 봐서 가격을 조금 올려서 내놔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무슨 어떤 걸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주변의 소문에 휩쓸리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 상황을 봐가면서 아무리 좋은 매매 물건이라 할지라도 내 손에 있는 금전 상황을 보면서 매매를 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너무 지나치게 저 동네에서 저 건물만 사면 돈을 번다더라. 너 저기만 들어가면 진짜 1억 천금으로 부자된 이런데 휘둘리지 마세요. 순간 실수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좋은 기운을 불운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누구 말에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잘 결정하고 내 사정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이라든가 또 향후 가치를 냉정하게 분석을 한 뒤에 후반기에 가서 결정을 하세요. 내가 초반기에 중반기에 계속 눈독 들여서 본 게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후반기에 조금 기다렸다가 한번 해봤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신혜생분들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 요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점사보러 오시는 분들 보면 주식을 안 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정말 개미 투자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돼. 점사 보고 마지막 말 끝에는 꼭 선생님 저기 제가요 주식을 좀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될까요 말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또 혹시나 신혜생 분들도 또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격적인 그런 투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의 가치가 그런 투자가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린 아이도 알만한 내용 같아요. 제가 굳이 입 아프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신혜생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기를 이제 운세를 놓고 보면요, 우리 신혜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IT라든가 또 문화 콘텐츠 분야 있잖아요. 그런 데는 조금 운이 있어요. 이렇다고 해서 또 다 그쪽으로 이것 또한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인이 권고하는 묻지마 투자 있잖아요. 바보입니다. 그런데 돈을 잖아 그러면 바보예요. 그거는 신령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하나님이 와도 그거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인의 권고로 알지도 못하면서 목돈을 투자 이제는 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나는 없을 거라고 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공부하고 확신이 들지 않는다 이런 데는 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 그리고 우리 신혜생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문서라든가 이런데 뭐 가게라든가 그리고 뭐 계약서 뭐 이런 데서 도장 찍는 거 그거는 찍기 전 3번은 생각을 다시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문서와 관련된 그런 기운은 매우 활발합니다. 다만 그런 문서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인허가 문제 또한 계약 체결 등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은 됩니다. 다만 병원연의 기운은 성급함을 동반하는 기운이에요. 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불길이 여기서 난데 어때요? 휙 날아서 저기 가서 막 불길이 막 하고 그러면 어때요? 온 산에 다 불이 타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연의 기운이 성급한 기운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그 기운에 신혜생 분들이 움직이는 한 해이기 때문에 그 병원연의 기운을 부딪히는 기운보다도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기운이 내년이기 때문에요. 성급함을 동반해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살피지 않는 문서 한 장이 나중에 나의 손과 발목을 묶어서 그게 관제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청목년이 이렇게 경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석이나 증여와 관련된 그런 문서 운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 간의 화합을 바탕으로 요거는 개인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청목년이 우리 신혜생분들 내년에
병원년 전반적인 운세의 흐름을 간략하게 봐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아주 디테일하게 저는 봐드렸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포인트를 제가 짚는다면 첫째로 우리 신혜생분들 대응 전략, 전략적인 운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확립하고 이런 데서 성급한 실행보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또 대인관계 확장이라든가 그리고 귀인의 등장에 있어서 주변의 도움을 아주 고맙고 기쁘고 감사하게 수용해서 인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신혜생분들이 병원연의 불의 해에 걸맞게 신혜생분들이 감정의 변화가 조금 기복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의 그 기복은 구설이라든가 그리고 그 인기의 시기 질투 이런 것이 같이 따라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선 첫째 남을 탓하기보다는 내 언행의 실수를 조심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아주 상당히 잘 해야 되겠다. 집중을 하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신혜생분들이 불의 해에 맞춰서 불기둥처럼 막 번지면서 계속 뛰다가는 내가 안 좋고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헬스에 맞게 살아야 된다. 휴식을 일부러라도 나만을 위한 휴식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무리한 추진 이런 거는 조금 금물이고요.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기를 일부러라도 갖춰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다음은 성과라든가 이렇게 성과 가시와 또 금전운이 상승하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결실을 거둬야 됩니다. 매매운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게 빨리 움직이셔야 되고 그냥 들어오는 좋은 기운도 넉넉히 앉아서 좋은 운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내가 앉아 있어도 들어오겠지. 이거는 금물입니다. 들어오지 않아요. 운이 들어와도 내가 잡지를 캐치를 하지 못하면 못 잡습니다. 그냥 흘러보냅니다. 그래서 요거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신혜생분들 한 해의 마무리는 그래도 나는 첫째 보면 명예운이 가장 높다고 생각해요. 공직자들도 그렇지만 뭐 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명예운이 가장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공로를 인정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확실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기운은 병원연의 그 불같은 그런 기운은 내년 그 다음 해에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 병원연에 우리 신혜생분들이 가장 중요한 해이고 인생 전후반을 나눴을 때 인생 전반은 안녕이고 인생 후반의 문을 열어서 신혜생분들이 다시 한번 인생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한 해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병원연에 좋은 운으로 신혜생분들과 함께 어울러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신혜생분들한테는 과히 좋은 기회가 병원연이다.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